아는 기자 법조팀 남영주 기자와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방금 봤는데 아주 작심하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네, 본인 기소 이후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을 내놓긴 했지만 오늘은 아예 작심하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겁니다. 말을 이어가다가 준비한 종이를 꺼내 읽어내려 반면 이화영 유죄선고 재판부에 본인 사건이 배당된 것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이 발언을 계속해요. 국정원 문건을 믿을 거냐, 부도덕한 사업가 말을 믿을 거냐. 이 대체 국정원 문건을 지금 무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네, 판결문에 나오는 유의미한 국정원 문건은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만들어진 문건에는 쌍방울 계열사에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는 북측 인사의 발언이 적혀 있고요. 2019년 작성 문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심 판결 이후 방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북측 인사가 스마트팜 사업비로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대화가 적혀 있는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하나가 아니군요. 네, 이재명 대표는 국정원 문건이 맞겠냐 아니면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냐 비판했는데요. 실은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시기에 따로따로 만들어진 국정원 문건들인 겁니다. 네. 자, 한번 따져보죠. 어떤 신빙성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3개의 문건을 보면. 네, 재판부는 첫 번째 문건에 대해 수익금 조성 방법 등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쌍방울의 차익 실현 움직임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국정원의 검증 노력 역시 불분명하다며 배척했습니다. 두 번째 문건 역시요. 재판부는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방북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장애가 없다고 봤습니다. 세 번째 문건은 안부수 아태협 회장 등이 북측 인사를 만난 직후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진술을 청취해 만든 보고서인데 몇 년 뒤에 이뤄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검찰 조사 진술과도 모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진술만 앞선 그런 문건을 배척하고 복수의 인물이 비슷하게 얘기하는 세 번째 문건만 증거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만 인정됐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또 하나요. 같은 법원이 다른 판결을 했다. 지금 앞서 리포트 보시면 그러면서 안부수 회장 1심 때와 왜 다르냐 이 얘기인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이재명 대표는 안부수 회장의 판결을 언급하며 대북송금은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 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원지법의 안부수 회장 판결문을 직접 살펴봤더니요. 이 기초사실 부분에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고 대북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문장에 북한과의 대북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 아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뒷부분 실제 인정사실 부분에선 이화영 전 부지사가 50억 원 상당의 스마트팜 비용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이를 안 지켰다는 취지로 북측이 언급하자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이 대신 내주겠다라고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해당 판결문에서 유리한 것만 선별해 언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자, 또 하나요. 이재명 대표 언론을 애완견에 비유를 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이재명 대표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왜 보호받아야 합니까? 네, 이 대표 측은 공공연한 공소사실 유포 등 검찰 중심으로 보도되는 이 법조 취재 환경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언급은 없이 판결문을 보도하는 언론에게 그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